마케팅 사이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탐방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이죠. 독립 리서치 밸류 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주목할 만한 산업에서 기대되는 두 종목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바로 웹툰 산업인데요. 최근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 산업 중 높은 성장세를 보인 곳이 바로 웹툰이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성장세가 어느 정도이고 또 한국 웹툰이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 배경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 시간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저희가 웹툰 산업과 관련된 인덱스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이제 그때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좀 시장에 알리기도 했었는데 그 사이에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왜냐면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 웹툰 산업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이제 하나 냈는데, 국내 웹툰 산업이 2017년 이후 5년 연속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그게 이제 YOY로는 약 17%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난해 국내 웹툰 산업 매출액이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에서 활동하는 플랫폼사 회사들의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1조 1,277억 원.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7% 정도 이제 급증한 수치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들도 좀 일단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웹툰이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우리가 예전부터 준비했었던 이런 역량과, 근데 단순히 한 작가의 역량이 산업을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회사들, 뭐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사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러한 능력들이 좀 빛을 발했던 게 올해 네이버 웹툰 하반기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K 웹툰 시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웹툰 산업의 성장세가 대단한데요. 앞서 잠깐 언급도 해주셨지만 정부에서도 앞으로 넷플릭스급 웹툰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육성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저희가 올해 1월에 보고서를 쓰기 전에 지난해 12월에 웹툰 관련주들을 이제 좀 기업 탐방을 하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 정부 정책이 나오고 나서 웹툰 관련주들 뭐 MBT나 Y랩이나 미스터블루나 뭐 DNC 미디어나 이런 기업들의 일제히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하면은 국내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연 7% 정도 지금 하락을 하는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 시장의 BM 대비해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팝이나 뭐 K-드라마보다도 성장률이 높았다. 이게 성장률이라는 게 사실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애초에 작았다가 크게 되는 것도 성장률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뭐 1조 원이 넘었다라는 아까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꾸준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정부는 세계적 플랫폼 회사를 만들기 위한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 창작 인력을 육성시키고 해외 진출을 위한 이런 포석을 마련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고서에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사실 웹툰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제 불법 시장이 굉장히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라는 부분인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불법 웹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정부 정책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게, 첫 번째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저출산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저PBR 관련주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또 다음 달에 뭐 대책을 내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웹툰 산업에 대한 육성까지도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이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지금 발판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간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올해 꾸준히 이 회사들이 주가가 상승이 가능한 섹터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좀 웹툰 쪽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또 지난 방송에서도 웹툰 시장 성장과 함께 기대되는 종목으로 NBT를 꼽아주셨는데요. 이제 최근에 좀 웹툰주로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하셨는지 기업 성장성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제일 좋을 지수 퍼포먼스가, 이제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MBT였었는데, 실제로 올해 초에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고가 수익률 기준으로는 거의 40%까지 이제 올랐다가 최근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혹자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웹툰 회사가 아닌데 왜 웹툰에 관련주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수행하면 포인트를 쌓아주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 알고 있었던 캐시슬라이드를 통해서 결국은 시장에 상장한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퍼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거를 이제 B2B 쪽으로 가게 되면은 대신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 네이버랑 카카오가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닌데 이게 이 회사한테 왜 맡기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회사의 고객사를 보게 되면은 2018년도에 네이버 웹툰을 고객사로 받았고 2021년도에는 토스, 2023년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웹툰 글로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업체들도 지금 일제히 이 회사한테 손을 지금 내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또 어제 이 회사 담당자분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정말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산업이다. 이제 그 중에서도 웹툰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런 광고들을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정말 토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네이버 웹툰, 카카오도 다 모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매출액이 2천억 원이 됐을 때인데 이제 최소 3년에서 5년 뒤를 본다면은 네이버 웹툰 글로벌 향 매출을 다수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포석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오퍼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이 회사고 그러면은 글로벌 회사들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지금 EV 세일즈가 한 6.8배 정도가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산출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마도 일단 단기적으로도 선호도가 높아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이 회사가 네이버 웹툰뿐만이 아니라 뭐 토스 상장할 때도 토스 관련주로도 주가가 급등했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웹툰 회사는 아니지만 모멘텀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각받을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 한 일주일간 좀 주가가 다소 빠졌는데 그런 다른 모멘텀들 덕분에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향후 전망과 함께 또 투자 전략 함께 짚어주시죠. 저희가 이 회사는 되게 좀 공격적으로 타겟 프라이스를 선정을 했었는데 이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은 저희가 1월 초에 추정했을 때는 3,600억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시가총액을 보면은 아주 상승 여력이 굉장히 거의 2배 이상 있는 회사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모멘텀을 중요시할 것인가 시장에서 아니면 이 회사의 실적을 중요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의 향방은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두 개를 다 취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오히려 하락할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모멘텀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살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웹툰과 관련해서도 네이버 웹툰이 직접 지분을 투자한 기업인 Y랩도 수혜주로 꼽아준 적이 있으시거든요.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이번에 정부 정책 관련해서 웹툰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Y랩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꾸준하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IP를 많이 갖고 있냐라는 부분이었는데 Y랩이 이제 그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 웹툰 이제 예전에 이제 로봇 회사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투자했어, LG전자가 투자했어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시장의 반응이 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이 이 회사의 지분 9.56%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맞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 웹툰 20작품을 연재를 했는데 그중 9개가 탑 15에 이제 랭크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능력도 시장에서 인정을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저작권과 사업권의 보유 추이를 보면은 2018년도에는 저작권이 23개, 사업권이 5개 있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저작권이 2배 이상 증가한 50개, 그리고 이제 사업권 같은 경우에는 2.6배 증가한 13개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진짜 웹툰,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했을 때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웹툰 회사는 무엇이냐라고 이 관점으로 갔을 때는 아마도 Y랩이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열한 시장에서 인기 있는 작품은 물론이고 또 가장 많은 작가, 저작권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큰 경쟁력일 것 같은데요. Y랩의 주가 전망과 함께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일단은 최근에 또 웹툰 관련한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OSMU라고 이게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제가 뭐 특정한 웹툰 이름은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OTT 회사에서 되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다시 웹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OSMU의 지금 선순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업, 스튜디오 기업은 아마도 이제 와이랩이 가장 많은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그리고 뭐 미스터 블루나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정한 유명 웹툰으로 부각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와이랩이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이 회사의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 받치고 있는 이런 수급적인 요인을 감안을 했을 때 네이버 웹툰이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가면서 상장 준비를 한다면은 웹툰 관련주로 아마 부각받을 수 있는 거는 와이랩이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MBT와 와이랩의 컨셉은 약간은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모멘텀의 측면에서는 지금 둘 다 기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웹툰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가지고 오셨던 와이랩 그리고 NBT에 대한 다시 코멘트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회사 다녀왔습니다. 독립 리서치 밸류 파인더 이충은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